해볼게요. 3번 클릭하시고요. 블록체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그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고, 이게 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지우는 게 있고 또 안 지우는 게 있고 그래요. 자, 블록체인 기술 한글로 먼저 씁시다. 선생님 몇 페이지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겠죠, 당연히. 내가 보니까 이게 글씨가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아니 이게 23회 되는데 28회네. 뭔 소리야? 글씨 어. 아까 이거 그거 놔두고 이거 빨리 해. 이렇게 써?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진돈 나갈 건데. 자, 블록체인 기술 썼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설명 듣고 좀 해줘. 네. 선생님 지겨워도 제가 제일 지겹고 제가 제일 기다리는 중이야. 저보다 앞에 나가지 말아요. 네. 자, 블록체인 기술까지 딱 썼죠? 네.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개요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록 수준 줄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탭키 눌렀어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가 일어났는데 안 내려가 있으면 혼나. 사용하면서 줄이 내려가는데요. 엔터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안 쳐요. 네, 안 치는 거예요. 텍스트 옵션 클릭. 오른쪽에 텍스트 옵션 클릭.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텍스트 상자 클릭. 텍스트 상자 클릭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동 맞춤 안함 클릭.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닫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앞에 보세요. 요 위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이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바꿀 거예요. 글자 중간에다 대고 클릭하고요. 글자 아무데나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A에서 불러. 자, 그리고 조건에 보면 마른 목골 글머리 기호랑 조그마한 사각형의 문단 글머리 기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조그마한 사각형의 문단 글머리 기호를 다 넣고 그 다음에 마른 먹골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글꼴, 조그마한 화살표의 글꼴, 굴림에 20포인트, 줄간격 1.5로 바꿔줍니다. 굴림에 20포인트, 줄간격 1.5 했나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도 요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눌러줍니다. 그 모양 똑같은 거 있을 거예요, 선생님. 했나요? 자, 그리고 블럭을 풀고 한글인 블록체인 기술 제목 부분만 따로 블럭을 잡아주세요. 됐어요? 어디요? 여기만 블록체인 기술만 블록 잡아주세요. 첫 번째 거 잡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글꼴 뭘로 하래요? 굴림 24. 굴림에 24 넣어줍니다. 굴림에 24 했나요? 네. 굵게도 넣어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단락에 넘어가셔서 글머리 기호를 속이 찬 다이아몬드형 글머리 기호 모양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크기 조절점을 다시 한번 조절을 해줄 건데요. 여기 사용함에서 줄이 내려가고 컴에서 줄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다가 마우스로 올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면 이렇게 줄여줍니다. 사용하며에서 줄 내려가고 각 컴에서 줄 내려가고 자유에서 줄이 내려갈 수 있게 자유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됐어요? 이거 아무리 조절해도 안 맞으시면은 오타가 있는 걸 거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 들여서 찾지 말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을 넣을 거예요.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비디오 클릭.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비디오 클릭.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 했나요? 네. 그리고 동영상 클릭. 삽입 눌러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위에 재생 클릭. 위에 재생. 위에 메뉴 재생 클릭했어요? 요거 클릭이 안 돼 있나봐요. 선생님 그 와중에 풀었나봐요. 재생 클릭했어요? 네. 반복 재생 클릭. 그리고 뭐 여기 마우스 클릭할 때라고 있죠. 요거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할 시를 자동 실행 클릭.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동영상의 위치를 여기 오른쪽 아래잖아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요 블록체인 영어를 써야 되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 글씨 있는 데 있죠? 다시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좀 선택 좀 풀어주세요. 했어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글자 있는 데다 마우스 올려놓고요. 네. 그리고 위로 드래그. 됐죠? 마우스 놓고 컨트롤 시프트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 있죠? 네. 요거를 오른쪽으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영어 쓰면 돼요. 이때 어떻게 지우라고? 어떻게 지우라 그랬어요? 아까 글자를 두 개 남기고 앞에 몇 글자 남기고 지우라고. 그거는 뒤에서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지워잉. 네. 이렇게 단체로 블럭 잡고 지우면 날라가요. 한 땀 한 땀 지우라고. 알았죠? 네. 자, 4번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지금 3번 끝나면 저거 영어 안 썼잖아요. 그러면 3번이 60점, 20점, 30점 정도 맞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요, 30점. 그래서 30점. 그래서 30점. 뭐 점수를 마음대로 매겨보네. 4번으로 가요? 네. 됐나요? 자, 제목 쓰셨다면 이제 표를 만들 건데 요것도 안 지워요. 텍스트 상자. 요거 그림 8개 중에 요 첫 번째 거 표 42 클릭합니다. 세부 조건으로 따지면 3번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 거의 10개수와 행개수 몇 개예요? 10개수가 3개. 행개수는 6개. 맞네요. 아, 6개. 6개. 자, 10개수 3개, 행개수 6개 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 있죠? 크기 조절점을 마우스 올려놓고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자, 그럼 크기 늘어나죠? 네. 그리고 왼쪽 위에 요거 여기 크기 조절점을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좌측 도형 들어갈 공간이랑 위에 상단 도형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막 이렇게 이만하게 하는 분도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적당하게가 중요해요. 그치, 적당하게 어렵지. 그래서 저는 좀 팁을 드리자면 요거 만들 때 보면 여기 라인 선 생기잖아요. 네. 요거에 요 선에 맞춰서 좀 줄이는 편이에요. 요렇게. 요거에 이제 첫 번째 칸에 3분의 1 정도까지 크기 조절 좀 내려주는 편이고. 그럼 딱 맞아.
세로선은 안 맞춰요. 세로선 맞추면 너무 작아요. 가로선만.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위에 메뉴 테이블 디자인에서 왼쪽에 보면 머리끄랭이랑 줄무늬 있죠? 네. 요 체크를 둘 다 일단 풀어줍니다. 그럼 색깔이 바뀝니다. 왼쪽에 머리끄랭과 줄무늬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풀었어요? 네. 그럼 색깔이 바뀌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표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넣어달래요. 자, 그러면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서 테마 스타일이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이랬잖아요. 그래서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서 강조 5, 첫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거.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색깔 넣으셨나요?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 읽고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써주십니다. 15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저희 이렇게 물결 표시 쓰는 거 보면 신기한데요. 되게 어색하대요. 이런 거 안 쓴다더라. 시간 쓸 때도 그냥 짝대기로 쓰고 애초에 잘 안 쓴대요. 그냥. 우리는 7 쓸 때 요렇게 쓰잖아요. 어디 나라는 7 쓸 때 요렇게 쓰는 나라도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알파벳 그 나라의 언어 알파벳이랑 비슷해서 그렇대. 그래서 요렇게 쓰면 못 알아본다대요. 저도. 자, 다 쓰셨으면 이제 여기 선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블록체인 미래가 좀 좁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좁고 내용이 좀 넓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14시, 15시 사이, 15시와 딩록 사이 요 선에다 올려놓고 양쪽 화살표로 다음처럼 바뀌면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을 살짝만 이동시켜 줄게요. 두 줄이 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폐회식 부분이 두 칸이 셀이 하나로 합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나요? 그 다음에 블럭 잡은 데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우클릭할 때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우클릭 해주시는데 중간에 아래에서 5번째 셀병합이 있어요. 셀병합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바꿀 거라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A에서 전체 블록 잡아줍니다. 블록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레이아웃 클릭하고 레이아웃 클릭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 요거 둘 다 눌러주세요.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네. 자, 그 다음 홈으로 갈게요. 홈 클릭.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바꾸자고 되어 있는데 글꼴 뭘로 하세요, 선생님? 도듬이 18포인트. 18포인트는 돼 있으니까 도듬만 하면 되겠다.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도형 그릴 거예요. 다음 순서로.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거 배지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표의 왼쪽 위에 꼭지점에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을 찾아서 클릭하세요. 도형 요거 클릭하고 위에 세이프 형식 도형 채우기 아래서 두 번째 그라데이션 앞에서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앞에서 두 번째 선형 아래쪽 클릭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으로 가서 글꼴 도듬의 18포인트 그리고 그 도형의 색깔에 도형의 글자색은 무조건 흰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검정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도듬의 18포인트 글자색 검정합니다. 맞아요? 쓰세요. 잠깐만. 펼쳐서 이런 거고. 선생님 너무 물결 대신에 빼기 하면 틀린 이거 거예요? 엔터 쳐서 그런 거고요. 네, 틀린 거죠. 문제에 그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아니 이거를 빼기로 하네. 그럼 다 오타로 바뀌었죠. 여기 엔터 쳐서 그런 거야. 그거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가 없는 자리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으로 컨트롤 시프트 떼고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 조절합니다. 31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했나요?
자, 이번에는 시간 뒤에 도형, 이제 상단 도형 그릴 거예요. 위에 상단 도형 그릴 거예요.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앞에서 세 번째 거 잘린 한쪽 모서리. 자, 그리고 도형에다 대고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원하는 걸로 바꿔주고요. 했어요? 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뭐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애달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사각형 잘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라고 있어요. 있나요? 그걸 클릭하고 자, 그리고 위에 끝에가 좀 남아있어요. 문제 보면 그죠? 그려져 있는 게. 그래서 위에보다 살짝 아래에다가 마우스도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 한 번씩 다시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잘린 부분의 자리가 여기 왼쪽과 오른쪽 아래거든요. 그죠? 그래서 회전,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회전, 좌우 대칭. 했나요? 그 다음 여기 왼쪽에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 있죠? 요거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럼 더 잘려요. 자,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겠습니다. 됐나요? 크기를 마우스 넣어서 크기를 제가 양옆에 끝에 붙어 있고 위에 살짝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글꼴 도듬의 18포인트 조건은 없지만 글자색은 무슨 색? 검정색으로. 선생님 문제가 글자가 검정색이 나올 때가 있고 그냥 흰색일 때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도형을 한 번에 선택을 해줄게요. 요거 바깥쪽에다가 슬라이드 바깥에서 쭉 드래그 해서 도형 안에 두 개 도형 다 들어가면 마우스 놓으세요. 그러면 둘 다 크기 조절점 뜨셔야 돼요. 자, 네?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써야 돼요. 그리고 쓰세요. 자, 여기 마우스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 쓰고 나서 바꾸면 안 바뀌어요, 선생님. 글자를 쓰기 전에 바꾸든가 글자를 썼으면 블럭을 잡고 바꾸든가. 컴퓨터가 모르지. 써져 있는 걸 바꿀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걸 바꿀 건지 앞으로 바꿀 건지 모르잖아.
자, 어쨌든 두 개 다 선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늘려줍니다. 먼저 복사한 뒤 크기 조절 바로 해요. 복사를 다 해놓고 크기 조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쌤들 네. 지쳤죠 이제? 설명 안 들리죠? 집중. 선생님 복사를 하고 나서 복사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크기 조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사, 그리고 크기 조절합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크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조절하셔야 돼요.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복사를 하고 크기 조절을 막 바로 안 하면 따로따로 하나씩 해야 돼요. 근데 지겨워도 제가 제일 지겨워. 나보다 먼저 나가지 마요. 아주 잘 됐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5번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시고 가상화폐 구매 써줄게요. 했나요? 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그림 6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차트 삽입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 왼쪽에 혼합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열 1, 2, 3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계열 1이랑 2만 사용할 거예요. 자, 계열 1에는 차트 종류 뭘로 해줘요? 묶은 세로 막대형. 계열 2는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래서 계열 2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무조건 뭘로 해줘요? 보조축으로 변경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엑셀 창이 떠요. 떴나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X자 있죠? 찾았어요? 네. 그거를 클릭하고 그러면 엑셀 창으로 바뀝니다. 자, 엑셀 창은 저는 좀 최대화를 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케바케 사바사고요. 되돌리기나 작업을 할 때 되돌리기를 하실 때는 파워포인트에서 되돌리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엑셀 창이 떠 있으면 엑셀 창에서 되돌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파워포인트에서 틀렸어. 그럼 어디서 되돌리기 해야 돼? 다 쓰면 엑셀 창은 끄고 파워포인트에서 되돌리기 하는 거라고.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근데 선생님
않잖아 이거를. 그러면 그냥 파워포인트도 다 없어져 버리대 그냥 다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 2번 끈 걸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자기는 아니래. 하지만 기야. 장담할 수 있어. 제가 손모가지를 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엑셀 창에다가 자료를 입력할게요. 계열 1에다가는 뭘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지. 구매 경험 없음.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내용을 썼다면 지금 저 위에 글씨 잘린 거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려 있으면 안 좋아해서 오타 났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주는 편입니다. 위에 B랑 C 사이에다 선에다 놓고 더블 클릭, C랑 D 사이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넓이를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넓혀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D열 있죠? 이건 필요 없잖아요. 이때 블럭 잡고 여기만 삭제하면 안 지워져요, 얘가. 무조건 열 머리글에서 지워야 돼요. 무조건 어디서? 그래서 D열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자, 그러니까 D열에서 해야 된다니까. 선생님 봐봐요.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여기 D 글씨에서 여기 셀프로야 불러. 여기 D 글씨에 따라해. D 글씨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야 그러면 우클릭하라고. 블럭 잡지 말고. 왜 자꾸 블럭을 잡는겨? 블럭 잡는 거 아니에요. 클릭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네. 나 그냥 했더니 그래. 지워진 거예요. 열너비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하시고. 그거 안 해고 클릭을 안 해고 딜리트를 계속. 나타나는 그거 방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번에 내가 그것 때문에 틀렸어. 아유 그. 방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까지 표시되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다 소수점 한 자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아마 이제 입력되어 있는 차트에도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앞서서 풀어왔던 문제들보다는 좀 쉽게 나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표시 형식을 별도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엑셀만 닫는 거예요. 됐어요? 자, 마우스를 차트 영역 부분에다가 일단 클릭할게요.
마우스를 차트 영역이라고 써지는 부분에다가 클릭할게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 그리고 레이아웃 5번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생기게 돼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없지만 다음처럼 레이아웃 5번을 넣어줘야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5번 해준 거고요. 자, 1번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2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등에 글꼴 도듬 16포인트 외곽선 넣어달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홈에서 글꼴 도듬에 16포인트 넣어줍니다. 됐어요? 네. 자, 도듬에 16포인트 했다면 이제 외곽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 2번 조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있죠? 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표준색에 노랑 넣어줍니다. 이거 색깔이 노랑, 이름 자체가 노랑이라 이거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뭘로 넣어달래요? 흰색 넣어주세요. 마우스 올려놨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어요. 안 뜨면 다른 데로 옮겨가서 보면 돼요. 네. 도형 채우기 흰색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차트 제목 해줄 거예요. 세부 조건에 차트 제목 도듬에 20포인트 굵게. 그래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 도듬에 20포인트 굵게.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도형 채우기 있거든요. 도듬에 20포인트 굵게 했어요? 네. 도형 채우기 찾았어요? 네. 그거 무슨 색 하래요? 흰색. 그리고 테두리는 뭐 넣는 거예요? 도형 윤곽선 가지고 검정색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목 글씨 뒤에다가 클릭하고요. 지워주고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림자 넣어줘야 돼요. 문제 보면 거기 오른쪽에 그림자 들어가져 있죠. 네. 거기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에 있네요. 조건에. 그래서 위에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어줄게요. 제가 조건을 읽다 말았네요.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했나요? 자, 그 다음
데이터 서식 구매 경험 있음 계열을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요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값 표시 50대 구매 경험 있음 계열만. 값 표시는 거기 8.2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값 표시예요. 요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에 대한 값 표시죠. 8.2. 그래서 요 점에다가 올려놓고 클릭. 그러면 구매 경험 있음 표시기 다 선택돼요. 네. 점이 다 떴죠. 네. 그래서 한 템포 쉬고 한 번 더 클릭하는 거야. 그럼 요것만 크기 조절점이 뜨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 레이블 추가 글씨 있죠? 네. 그거 눌러줍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했나요? 네. 자, 그러면 8.2가 오른쪽에 생기죠? 네. 그래서 요 8.2,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있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있어요? 클릭하고.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창 뜨면 얘가 방향이 어디여야 돼요? 아래. 아래쪽이어야 되죠. 아래쪽을 클릭합니다. 이 레이블 위치가 바뀌어요. 아래에 나올 때도 있고 오른쪽 나올 때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고 위에일 수도 있고 어디 전쟁 난 줄. 됐나요? 네. 여기 숫자에서 마우스 클릭. 그럴 리가 없지. 안 뜨면 없지. 다 아니라고 해. 일단 다 아니야.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다 그랬지. 숫자에서 하자 그랬지. 우리 내일서부터 선생님 목소리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거야? 심심해서 어떻게 내일서부터 하?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보러 와야 되겠다. 그렇죠. 아 근데 나머지 시험 공부하시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와야 되겠어. 저희 와서 좀 모르는 거 여쭤봐도 돼요? 고맙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은 필요 없어서 X 눌러서 일단 닫아줄게요. 이제 나머지 사항은 그림을 보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 축 제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축 제목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자, 그리고 여기에 굵은 선이, 아니 그 검은 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숫자 세로축이죠? 세로축인 숫자 클릭. 그 다음에 위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문제에 눈금선 없죠? 마우스 올려놨을 때 세로값 축 주 눈금선 뜨는 부분 클릭. 따라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백스페이스. 지우라고.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표식이 이 모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표식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네? 점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 아이고. 네. 할게요. 이거 맞죠? 네, 그거 맞아요. 지워요. 백스페이스. 네, 숫자에다 클릭하고 검정색.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 뜨면 여기 채우기 및 선 눌렀어요? 이거 간혹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풀렀다가 다시 누르세요. 그 다음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모양은 사각형이네요. 그리고 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엑셀에서 나오는 그거랑 똑같이 기본 눌러야지. 10. 응. 안 치운 거 같은데? 안 치우네. 이거 모양이 사각형이잖아요. 10. 그래야 모양이 똑같을 겁니다. 10이라는 것도 안 나오고 모양이 뭘로 해야 된다고도 안 나오고 근데 어째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응. 차트 보고 해야 돼. 차트 보고 해야 돼요. 네. 10을 해야 크기가 크요.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계획 서식은 이제 오른쪽에 요거 X 눌러서 닫아주세요. 됐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로축 데이터 표인 가로축 클릭하고 위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조축은 아마 값이 다를 거예요. 네. 우리는 0부터 25지만 책에는 0부터 30까지죠. 네. 그래서 여기 보조 세로값 축 숫자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요. 했나요? 네. 숫자에다. 네, 보조 세로축 숫자에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서식이란 창 뜨죠? 네. 자, 그럼 최소값 얼마예요, 문제? 0, 최대값은? 30. 자, 그 다음에 기본은 얼마예요? 10으로.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축서식은 필요 없어서 X 눌러서 닫아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도형 빼고 아마 90점일 거예요. 이제 390점 정도 됐겠네요. 쉬는 시간 갖고 여기 도형 남은 거 좀 이따 그립시다.